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기범들을 강력하게 엄벌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했다면 과거의 거래라도 법을 소급해서 이익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투기를 벌이는 공직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을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만에 다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시작부터 엄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가혹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특히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그러면서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친일파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 등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소급 적용한 사례들이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 같은 반열로 봐야 된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또 재산 등록 의무화의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선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투기 원천 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3월 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전 간부와 LH 토지주택공사의 전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내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이제 50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국회의원 등 고위직과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와 김 씨의 아내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들어섭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봤다며 경기도가 김 씨를 고발한 지 닷새 만입니다. 내부 정보 미리 파악해서 땅 사신 거 아닙니까? 김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 유치 담당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 회사를 통해 용인시 원산면 인근의 폐가와 주변 땅 약 1,500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이 일대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땅값은 5배나 치솟아 25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땅을 사기 9달 전 이미 SK건설이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김 씨 땅 근처에 842제곱미터 땅을 2018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조립식 주택까지 지었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보상을 약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저 집을 줄 수도 있지.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LH 전 직원 한모 씨도 불렀습니다. 한 씨는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LH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 수사는 점차 고위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수사 대상은 모두 536명.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102명으로 현직 국회의원들과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억 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산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근육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직장인분들이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근육통과 발열, 피로감 등입니다. 접종자 3명 중 1명꼴로 이로 인한 불편감을 느꼈고 1에서 2% 정도는 휴가를 쓰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 하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상 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접종 다음 날에 휴가를 쓰고 몸 상태에 따라 하루 더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종 당일에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이상 반응 비율이 적은 데다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접종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부터 병가가 적용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선 경제단체 등과 만나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2명. 하루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10주째 환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했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는데 이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조차 안 돼 방역망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독하고 검사했을 텐데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게 다 방역에도 빠져 있었고 다 빠져 있었어요. 음식점과 직장, 사우나 등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엔 봄맞이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부활절 등 종교 행사도 예정돼 있어 다시 유행이 번질 위험이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선 오중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꼭대기층 집안에서 불이 난 건데 다 타버린 집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런 폭발음과 불길에 놀라 30명 가까이 되는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천둥 소리인 줄 알고 있다가 그때도 활활 타고 있었는데 맨 위층에서 거의 불길이 계속 나오고 폭발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스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앞쪽이 찌그러져 조명이 깨졌고 벽에 박힌 검은색 승용차는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차도 위에는 승용차에서 떨어진 잔해가 흩어져 있고 인도 난간도 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인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바로 옆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이마랑 턱 쪽으로 좀 많이 찢어진 상태였고요. 이 충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합차 운전자도 허리를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곤양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를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계속 속도를 내고 가다 앞에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합차가 또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 등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는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2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얀마에선 쿠데타 이후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군의 날이었던 어제 하루 동안
100여 명의 시민이 군경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지난달 쿠데타 이후 이렇게 목숨을 잃은 시민은 450명에 이릅니다. 이 중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난은 여전히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에 둘러싸인 한 남성이 막대기로 두들겨 맞으며 괴로워합니다. 한 군인은 군홧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총끝으로 몸을 내려 찍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한 남성은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기어나온 남성에게도 군경은 또다시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어제 하루 미얀마 전역에서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행과 총격이 자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이 집계한 사망자만 114명. 쿠데타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입니다. 5살에서 15살까지의 어린이도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집 근처에서 놀던 1살배기 아기가 눈에 고무총을 맞아 심하게 다친 모습도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That they're killing the people who are the underage, even they cannot speak well in that. Today's we can witness it that 5 years and 7 years old children are killed in the grounds.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450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부는 태국 국경 근처 소수민족인 카렌족의 마을까지 전투기 등으로 공격해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폭력성이 극단으로 치닫자 국제사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12개국 합참 의장은 미얀마 군부와 경찰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비난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미얀마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말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강남과 서초에서 주말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정권 심판을 촉구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휴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초와 강남 일대에서 두 후보의 유세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초구를 찾은 박영선 후보는 4번째 공약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계획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강남 지역에서 특히 민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 코엑스에서 안철수, 나경원 등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의 지지 발언 속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기 때문에 공정과 상생의 상징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시정 경험을 앞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앞세워 비교적 차분한 유세를 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에서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박 후보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이렇게 참 이상한 거 많아요. 맨날 우리 보고 토착외구라 그러더니 본인들은 도쿄에 아파트도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본인이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으로 고작 300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낸 자기 부담금은 고작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역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난 7중 추돌 사고. 가해 차량인 포르쉐의 운전자는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자기 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냅니다.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도 약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을 법정에서 다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의 표결 결과는 8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또 이 의혹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찬성 7대 반대 7, 어느 쪽도 과반을 못 넘겨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 7대 7 무승부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찬성이 과반 8명에 못 미쳐 부결된 거라며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 부회장 측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아무 권고도 못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중단은 8표를 얻었는데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위원은 7표로 오히려 1표가 줄어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그만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있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재판에 넘겨도 될 정도로 수사가 충분히 됐다고 본 것인지 권고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현재로선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인데다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권고 자체가 없었다는 해석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다른 재벌 2세에 대한 불법 투약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가축시장에 비대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소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열리지 못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매에 참여한 송아지들로 한우 시장이 북적입니다.
농민들이 마음에 드는 송아지를 사기 위해 신중하게 응찰 가격을 입력합니다. 매주 목요일 시장이 열리지만 최근에는 구제역이나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농가들이 출하를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경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한우 경매에 필요한 정보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응찰자에게 전달해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응찰 번호를 부여받아 경매 시장에 나온 송아지를 살 수 있습니다. 비대면 경매 시스템을 이용해 김해와 충북 옥천에도 송아지가 판매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업무를 보시면서 농장 일을 하면서 또 차량을 이동하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응찰이 가능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1년 365일 한우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돼 농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야기하지만은 아무 관계 없이 농가에서는 시장에 소출할 수 너무 좋고요. 직접 소를 보고 경매에 참여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스마트 한우 경매 시장은 매주 목요일 문을 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SK의 책임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합니다.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70% 이상을 공급했는데도 SK케미칼은 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회사 측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추적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붕대 투혼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당한 손가락 부상으로 오늘도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나온 김연경. 하지만 경기 흐름은 오늘도 일방적이었습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리시브가 흔들린 흥국생명은 공을 받아내는 데 급급했고 김연경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경기 내내 끌려갔습니다. 김연경은 공격을 성공시킬 때마다 웃으며 동료들을 독려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비까지 적극 가담하면서 갈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공격 성공률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김연경이 팀 내 최다인 11득점과 15개의 수비 성공으로 고군분투했지만 흥국생명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뒤 김연경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반면 강소희, 러츠, 이소영 삼각편대가 51점을 합작한 GS칼텍스는 여자부 최초 3관왕 달성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1승이 남아있는 경기를 선수들하고 똘똘 뭉쳐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부에선 OK금융그룹이 삼성화재를 3대0으로 완파하고 4위로 올라서며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NBA에서 나온 역전 버저비터 3점 슛인데요. 패스부터 슛까지 말 그대로 하나의 작품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그제부터 몽골 고비 사막에서 폭넓게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사 영상을 보시면 거대한 모래먼지가 산둥반도 부근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다가서고 있고요. 점차 유입되면서 오늘 늦은 밤에 서해안 섬지방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는 모레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황사와 함께 비구름도 차츰 유입되겠습니다. 흙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전남 북부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 시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이 6도, 대전은 8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9도, 대구는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갈수록 올라서 나날이 따뜻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